네, 이번 시간에는 화학2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화학2 내용은 이제 용액의 농도 개념과 그리고 끓는 점 오름 현상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용액의 농도 개념을 알기 앞서서 용액이란 무엇인지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균일하게 섞여 있는 혼합물을 용액이라고 하고, 이 용액은 용액 속에 녹아있는 물질을 용질이라 하고, 용질이라 하고, 이러한 용질을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중학교 때부터 용질과 용매를 배웠었는데, 어떤 용액이 있으면 거기에 용질과 용매가 있는데, 용질이라 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녹아져 있는 물질이고, 용매라고 하는 것은 그 용질을 녹이는 물질을 얘기하는 거죠. 소금물이라 하면 소금이 용질이 되고 그 소금을 녹이는 물이 용매가 되는 거죠. 물질의 상태와 관계없이 균일 혼합물은 모두 용액이라고 하고, 따라서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용질과 용매를 합한 값을 용액의 질량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용액의 농도에서 퍼센트 농도, 그리고 다음 나오는 몰 농도,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모랄 농도, 이 세 가지 농도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퍼센트 농도는 용액, 우리가 요즘엔 초등학교 때부터 퍼센트 농도를 배우는데 100을 단위로 두는 거죠. 100이라고 했을 때, 전체 용액이 100이라고 했을 때 그 100 안에 있는 차지하는 용질의 그 양을 얘기하는 거죠. 퍼센트 농도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용액 100g 속에 녹아있는 용액을 전체 양을 100으로 뒀을 때 용질이 얼만큼 차지하는지 그 그람 수를 말하는 것이며, 단위는 이렇게 퍼센트 농도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퍼센트 농도는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퍼센트 농도는 결국 용질을 용액의 질량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하면 전체 100 중에 용질이 차지하는 질량 그 값이 퍼센트 농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용액은 결국 용질과 용매의 질량 합이니까 전체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뭐 다 아는 거죠. 그러면 실제 예제로 한번 풀어봅시다. 어떤 온도에서 온도 중요하죠. 왜냐면 용해도가 온도에 따라 달라지니까, 온도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높아져서 많이 녹죠. 그래서 어떤 온도에서 물 80g에 염화나트륨 20g을 녹였대요. 그럼 여기서 용매는 누굴까요? 바로 얘가 용매가 되겠죠. 녹이는 물질이니까 용매. 잠깐만요. 네, 다시 물은 여기서 용매가 되고, 여기서 염화나트륨은 이 용매인 물에 녹아 들어가는 물질이기 때문에 용질에 해당되겠죠. 용질. 글자가 잘 안 적히네요. 용질. 따라서 이 온도에서, 그러니까 포화용액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 온도에서 녹을 만큼 다 녹은 이 포화용액에서 염화나트륨 포화용액의 농도는 몇 퍼센트일까? 퍼센트 농도는 얼마인가? 이거죠. 어떻게 구할까요? 실제로. 염화나트륨 퍼센트 농도는 결국 용질의 질량을 용액의 질량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하면 되니까, 근데 이 용액의 질량은 용질과 용매의 합한 값이죠. 질량을. 따라서 여기서 용질의 질량은 20g이 되겠죠. 그래서 20g. 그리고 용액의 질량은 용매의 질량과 용질의 질량을 더해야 되니까 80에 20을 더한 100이 되겠죠. 따라서 결국 퍼센트는 20%가 되겠죠. 이건 뭐 쉽게 구할 수 있겠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몰 농도. 중요한 거는 화학에서 몰 농도를 아주 많이 쓰이고, 그 다음 많이 쓰이는 게 모랄 농도예요. 그럼 몰 농도에 대해서 차근히 보도록 합시다. 몰 농도는 바로 몰수를 얘기하는 거죠. 용액, 중요한 거는 용액이에요. 용액, 그리고 부피.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것을 몰 농도로 합니다. 자, 단위는 이제 1리터 부피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니까 리터 부피 분의 몰이 되겠죠. 이것을 대문자 M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대문자 M을. 화학하는 사람들은 대문자 M을 몰 농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걸 공식을 정해보면 염산의 몰 농도, 만약에 염산이라 한다면 여기서 그냥 몰 농도로 할게요. 염산 빼고. 어떤 물질이든 몰 농도라고 하는 것은 용액의
부피를 얘기하는 거죠. 리트가 단위고, 용액의 부피를 용질의 몰수, 몰이 이제 단위니까 용질의 몰수를 용액의 부피로 나눈 값이 바로 몰 농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쨌든 용액의 부피니까요. 부피는 사실은 온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죠. 달라지니까 몰 농도는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농도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면 좋겠죠. 자, 그럼 실제 예제로 한번 몰 농도를 구해봅시다. 염산 3.7g을 물에 녹여 용액의 부피가 100ml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염산이 여기서 용질이 되겠죠. 용질. 자, 그럼 이걸 누가 녹이고 있죠? 바로 물이죠. 물이 여기서 용매가 되겠죠. 자,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게 아까 몰 농도라고 하는 것은 용액의 부피였어요. 용액의 부피. 그죠? 용액의 부피였으니까 중요한 거는 이 용매물이 결국에는 염산 3.7g을 다 녹여서 그 용액의 부피가 100ml가 됐어요. 자, 100ml는 몇 리터죠? 1000ml가 1리터죠. 따라서 얘는 0.1리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0.1리터. 자, 그럼 어떻게 구할까요? 네. 바로 염산의 몰 농도는 여기서 용질의 몰수 3.7g은 염산 같은 경우에 단 염산의 화학신양은 37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의 10분의 1이죠. 염산의 3.7g은. 따라서 몰수는 여기서 용질의 몰수가 분자에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그 용질의 몰수를 용액의 부피가 나눠줘야 되니까 용액의 부피는 0.1리터로 나왔고 100ml였으니까요. 여기서. 근데 용질의 몰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바로 분자량 여기 37이라는 분자량 두고 얘의 질량이 3.7g이죠. 우리는 이 화학신양이 37이라고 하는 것을 1몰이 모였을 때 질량이 37g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알았죠? 그러므로 3.7g은 10분의 1이니까 결국에는 얘는 0.1몰이 되는 거죠. 이 값이 0.1몰이고 37g이었을 때 1몰이니까 3.7g일 때는 0.1몰이죠. 0.1몰이고 얘의 용액의 부피가 0.1리터죠. 100ml였으니까 0.1 두면 결국에 얘의 몰 농도는 1이라는 몰 농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표준 용액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1몰 농도의 수산화 나트륨 표준 용액 제조 과정을 봅시다. 표준 용액이라 하는 것은 몰 농도가 정확하게 딱 정해진 그 용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1몰 농도의 수산화 나트륨 표준 용액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봅시다. 수산화나트륨 NaOH 분자량 40인 얘의 0.4g을 정확히 측정하여 50ml 정도의 증류수가 들어있는 비커에 완전히 녹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과정이죠, 지금. 여기에 0.4g의 NaOH를 지금 50ml 비커에다가 지금 넣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사실은 50ml 안에 들어있는 증류수로 0.4g을 다 녹인다는 거예요. 자, 그럼 0.4g은 몇 몰일까요? 분자량이 40일 때가 1몰이 모였을 때의 질량이 40g이 되죠. 근데 그게 40g일 때가 1몰이니까 0.4g은 0.1몰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0.4g은 0.1몰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50ml 정도의 증류수에 들어있는 비커에 완전히 다 녹인 거예요. 그런데 얘를 100ml들이 용기 A에, 그러니까 이게 용기 A죠. 이게 용기 A의 부피가 0.1리터라는 거예요. 그럼 0.1리터는 몇 리터죠? 0.1리터죠. 그러니까 100ml는 0.1리터고 0.1리터의 용기 A에다가 이 증류수에 0.4g 다 녹인 것을 지금 부었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깨끗하게 비커와 깔때기를 깨끗하게 씻어 내려준대요. 그럼 이미 요 안에는 0.4g의 수산화나트륨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게 0.1몰이니까 0.1몰의 수산화나트륨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용기 A 수용액이 잘 섞이도록 흔들어준 다음 표선까지 가득 증류수를 가득 채웠대요. 그러면 결국 이 안에 들어있는 0.4g의 수산화나트륨과 증류수까지 다 합한 이 전체 혼합 용액의 부피가 얼마일까요? 바로 0.1리터죠.
왜냐면 얘는 100ml 들이니까. 이 용기 전체 부피가 0.1L라는 거예요. 100ml.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결국에는 가에 넣어준 수산나트륨 몰수는 아까 계산했죠. 0.1몰이었죠. 0.1몰. 그리고 제조한 용액의 몰 농도는 얼마나 될까요? 부피가 용기 A 전체 부피가 0.1L였고 용액이 전체 1L였다는 거죠. 부피가.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수산나트륨 용질의 몰수는 0.1몰이었어요. 0.1몰. 따라서 이 나누면 결국에는 1몰이란 얘기죠. 이해됩니까? 1몰이죠. 자, 그다음 몰랄 농도에 보도록 합시다. 몰랄 농도는 엄청나게 화학에서는 되게 정확하게 쓰는 농도로 중요합니다. 자, 용어만 조금 다를 뿐이지 앞에 봤던 몰 농도에서 조금 다를 뿐이에요. 조금 다르다는. 무슨 말이냐면 앞에 몰 농도는 용액 1리터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를 몰 농도라 했습니다. 근데 몰랄 농도는 그렇게 했더니 용액 1리터라고 하는 것은 부피에 따른 것이고, 부피는 온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질량을 하기 위해서 온도에 따라서 값이 변하지 않는, 질량은 온도에 따라 변하지 않죠. 정확한 값을 하기 위해서 몰랄 농도를 생각해냈고, 몰랄 농도는 이번에는 용액이 아니고 용매예요. 용질을 녹이는 물질인 용매, 그 다음에 질량 1kg 속에 녹인 용질의 몰수를 몰랄 농도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위는 몰 퍼 킬로그램 또는 몰랄 농도로 나타내죠. 그래서 구하는 공식은 몰랄 농도 M이라고 하는 것을, 죄송해요. 여기서 이거는 소문자 M이에요. 정정합니다. 소문자 M입니다. 소문자 M으로. 아까 몰 농도는 대문자 M이었고 몰랄 농도는 소문자 M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몰랄 농도는 똑같아요. 용질의 몰수를 나누는데 뭘로 나누냐면 용매의 질량으로 나눈다는 거죠. 그때 용매의는 주로 단위가 킬로그램이에요. 중요한 게 킬로그램입니다. 그램이 아니에요. 그러면 몰랄 농도는 용매의 질량을 기준으로 한 농도이기 때문에 온도로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보다 아주 중요한 장점이죠. 몰랄 농도의 장점. 실제 예제로 한번 풀어봅시다. 25도씨에서 물 100g이 아니고 1000g이죠. 자, 그럼 여기서 분자량이 80인 비전해질 고체. 그러니까 비전해질 고체라고 하는 것은 이온화되지 않는다는 물질이죠. 그러면 여기서 용매가 누굴까요? 바로 물이죠. 얘가 용매가 되겠죠. 자, 용매가 지금 1000g이래요. 1000g은 몇 킬로그램이죠? 바로 10g은 1kg이죠. 네, 0.1kg이 아니고 1kg이에요. 1kg에 분자량이 80인 비전해질 고체 물질 X 40g을 녹여 포화 용액을 만들었대요. 그러면 25도씨에서 X의 포화 용액 몰랄 농도가 얼마인지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비전해질 고체 물질 X가 여기서는 용질이 되겠죠. 그럼 용질의 몰수는 어떻게 될까요? 용질의 몰수는 어떻게 구하죠? 바로 분자량이 80이라 했고, 그럼 얘는 1몰이 모였을 때 질량은 80g이죠. g만 붙이면 되니까. 근데 얘가 지금 40g이래요. 그러니까 0.5몰이 되겠죠. 용질은 거기에 반이니까 0.5몰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1몰이 되려면 80g이 돼야 되는데 40g이라 했으니까 그게 반이죠. 따라서 2분의 1, 0.5몰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다 구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죄송해요. 여기서 염산이 아니죠. 갖다 붙여서 그래요. 그럼 물질 X에 여기서 몰랄 농도죠. 이제 실수 자꾸 했네. 몰랄 농도 소문자 M은 용질의 몰수를 용매의 질량으로 나눠야 되고 이 용매의 질량이 지금 1000g이라고 했으니까 1kg이죠. 그래서 1kg을 용질의 몰수 0.5로 나누면 결국 얘의 몰랄 농도는 0.5몰랄 농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40% 수산나트륨 농도를 몰랄 농도로 환산하는 과정을 한번 볼 건데 여기서 끊어서 가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고 좀 설명을 많이 했죠. 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